그래도 좋아요. 이거 좀 포인트 좀 주세요. 네. 오늘 얘기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지. 나같이 먹으니까 이렇게 잘 살더라,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따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알게 돼서 어떻게 먹는 게 좋더라라는 걸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예. 안 먹고 살 수 있다. 살아요. 난 한 열흘 굶어본 적 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열흘 굶었어요? 그 이상이요. 그래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거는 일로 뭘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먹어도 되지. 못 먹는 상황이지 그때는. 하여튼 그래서 이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사람이고 뭔가를 늘 먹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먹으면 힘이 불끈 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먹어도 별로인 것 같고 이런 이제 느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암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일 걱정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1번이 암이고 2번이 치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치매 아니에요. 자꾸 말하는 거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95이신데 치매약, 그 치매가 빨리 안 가게 하는 약을 지금 먹은 지가 한 8년쯤 되는 것 같아요. 8년. 근데도 계속 잘 유지를 하셔서 지금도 뭐 전화하면 아이고 나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너랑 말하는 게 좀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할 얘기는 다 하셔요. 그런 거 보면 그 약이 참 대단히 훌륭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기억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러면 얼른 보건소 가면 검사해 주잖아요 요새. 예. 그죠? 그 검사하면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 약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약 중에서는 최고야. 그걸 먹으면 치매가 빨리 확 가는 거를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같이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니까 그거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정신이 좀 그렇고 소변 보는 게 남자들은 소변 보는 게 그렇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팔다리 움직이면 뭐해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또 씹는 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참 먹는 것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제 아버지도 이가 시원찮으셔가지고 아주 요새 죽만 잡수시고 계신데 빨리 이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죽값이 많이 들어. 저희가 암연구소라는 데에서 이제 암의 원인이 뭐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요. 암의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담배 피는 거야. 첫 번째 원인이 담배예요. 제일 많은 원인이야. 두 번째가 음식물을 잘못 먹는 거가 30%. 그 다음에 또 다른 협회가 있어. 미국의 국립암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음식이 조금 더 크다 이거야. 35%. 그 다음이 담배야. 이렇게 보면 담배를 핀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몸에는 좋지 않다.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친구분들이 중에 지금 딱 살아있는 사람이 2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랑 한 사람. 근데 이 살아계신 이분도 혈액암이야. 혈액암. 그래서 그분도 지금 돌아다니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1번이 내가 여지껏 잘 살아있는 거는 담배를 안 펴서 그렇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일찍 담배를 전혀 배우질 않아서 담배를 안 펴서 그렇고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그 옛날에는 장학사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그 로비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런 거 많았는데 그때 나는 술 안 먹으려고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많이 도망 다녔다.
술을 많이 퍼먹은 친구 순서대로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담배를 많이 핀 순서대로 암에 많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본인의 경험이니까. 살아 계시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색깔이 살아야 돼. 100살은? 100살? 여러분은 얼마까지 살고 싶어요? 건강이 유지되는 그 시점까지. 내일이라도 죽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는 이 노화에 대한 연구가 되는데, 잘 봐봐요. 암은 병이에요, 아니에요? 병이죠. 암은 병이에요, 아니에요? 병이요. 치매는 병이에요, 아니에요? 병이죠. 병이죠? 그러면 노화는 병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노안도 병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봐봐요. 치매가 병이니까 치매를 치료하려고 약도 만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잖아. 그다음에 또 뭐야, 암도 병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연구도 하고 치료약도 나오고 주사도 새로 나오고 요새는 뭐 표적 항암제니 뭐 방사선 치료니 뭐 5만 개 다 나오잖아요. 중입자 치료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노화는 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노화를 치료하려고 하는 약도 없고 치료하려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라는 데서 드디어 이제 이 노화를 병으로 인정을 하려고 해요. 병으로 인정이 딱 되는 순간부터 노화를 치료하는 약이 나온다니까요.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만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 그 이후에는 300년을 살게 된다. 끔찍해요? 좋아 죽겠으면서 뭘 아 진짜 그렇게 나와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노화를 치료하는 쪽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나머지 병들도 다 치료가 되고 노화도 치료가 되면 우리는 안 죽잖아, 그죠? 네. 안 죽으니까 뭐예요? 새끼를 낳을 필요가 없네. 인구가 너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막 그래서 아기를 안 낳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참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300년 살 수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참 많고 많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다가 나이 드신 분이 지금 몇 %예요? 20%가 넘었잖아요. 우리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가 20%를 넘었단 말이야. 그러면 5천만에서 20%하면 얼마야? 1,000만 명이 넘은 거예요. 노인이 1,000만 명이야. 조금 있으면 이게 또 25%로 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거야. 거기다가 아기를 안 낳으니까 5천만이 줄어. 5천만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건 노인은 자꾸 늘어나. 그러면 세상에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안 시켜주잖아. 그죠? 왜 안 시켜줘요? 일 좀 시켜주지. 그 나이 좀 기분이 안 좋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여성에서 사망 원인 첫 번째가 암이야. 여성도 암. 그 다음이 뇌혈관,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당뇨병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병으로 돌아가시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암은 어떻게 돼요? 65세까지 계속 올라가요. 쭉 많아져. 그 뒤로 줄어들어. 왜 줄어들어요?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줄어드는 거야.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 돌아가신 분이 생기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국립암센터라는 데에서 뭘 만들었냐면 암 예방 수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방 수칙. 암 예방 수칙을 10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금연.
그러면 두 번째가 채소와 과일을 잘 먹어라. 세 번째가 짜게 먹지 마라. 네 번째가 탄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술은 한 잔만 먹어라. 그 다음에 운동해라. 그 다음에 예방접종 꼭 해라. 그 다음에 성병이 안 걸리게 해라. 그 다음에 발암물질을 피해라.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 요새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 검사를 꼭 받아라. 이렇게 10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키셔야 돼. 1번이 금연, 2번이 채소와 과일을 먹어라. 근데 과일보다는 채소가 훨씬 좋다. 에? 자꾸 과일만 들이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왜냐면 달짝지근하니까 맛있잖아요, 그죠? 채소는 맛대가리가 없잖아. 근데 채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로 따지면 훨씬 좋아요. 과일에 있는 영양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과일에는 상당 부분이 당분이야, 당분.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나 사과나 뭐 이런 걸 먹을 때 맨날 당도를 측정하잖아. 브릭스 당도가 뭐 몇이 뭐 얼마 이상이라 이거는 굉장히 달아서 맛있어요 이런 소리 하잖아. 달수록 우리한테는 해가 된다. 단 거 먹으려면 설탕 그냥 먹으면 되지 뭘 그 과일을 먹고 앉았어.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못 살 때는 그 우편 배달 뭐 이런 사람들이 집에 오면 한여름에 그거 엄청 더운데 그거 배달하러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 찬물에다가 설탕 타갖고 휘 젖어갖고 한 그릇씩 줬다고. 그럼 그거 마시고 가면 막 힘이 나고 시원하고 굉장히 좋았죠. 우리 다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때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먹을 게 천지 삐까리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지금 못 먹는 사람이 없잖아. 난 지금 상을 굶었어요. 한숨 손좀 들어. 없잖아요. 지금은 너무 먹어서 문제라 이 설탕, 특히 당분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게 또 있어. 짠 음식 좀 그만 먹어라. 우리 짠 걸 참 좋아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김치도 짜고 또 한여름에는 오이지 담아가지고 그냥 꽉 짜가지고 쪽쪽쪽 쓸어갖고 물 말아가지고 그거랑 먹으면 또 밥 한 그릇 먹고 짠 거를 많이 좋아한다 이가. 거기다가 뭐 명란젓이니 젓갈이 얼마나 많아. 그 짠 거랑 먹으면 입맛은 돌죠. 근데 그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내 몸에서는 별로 좋지 않더라 이거예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먹으면 안 된다. 칼국수 집에 갔더니 막 겉절이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칼국수는 안 먹고 김치만 그렇게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상추로 이렇게 간장 넣어가지고 조물조물해서 겉절이 만들어 놓고 그것도 또 짭짭짤하니까 맛있잖아. 엄청 먹잖아. 그러니까 짠 걸 좀 줄여라. 우리는 짠 게 너무 많다. 두 번째는 그 짠 거 중에 뭐가 있어요? 국물이 있어. 국물. 소금을 막 타서 먹잖아요. 설렁탕 집에 가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소금을 잘 안 타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소금을 그냥 푹 타고 거기다가 소금 안 타는 사람은 또 뭐해? 깍두기 국물을 뒤집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그냥 맛있게 먹고 국물을 놔두고 오면 되는데 국물을 다 먹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국물을 내다가 탄 소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내 몸에 온 거잖아. 그래서 그 소금 양 섭취가 너무 많다 얘가 우리가 항상 국을 끓일 때도 좀 슴슴하게 좀 맛대가리가 없게 그리고 그 맛을 낼 때는 뭐를 써? 조미료를 써야 돼. 조미료 MSG를 쓰시라고. MSG는 우리 몸에 해가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하루에 1톤씩 먹어도 되는 거야. 그 MSG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에 텔레비에 나왔어. 어떤 사람이 이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미원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허옇게 뿌려가지고 먹는 거야. 아니 저 사람 미쳤나?
그때는 저도 MSG가 엄청 나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미쳤나봐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MSG는 내 몸에 해가 하나도 없어요. 미원하고 미풍이 있었어 옛날에. 네? 그래갖고 그 둘이 더럽게 싸워가지고 지껏 팔아먹으려고 싸워가지고 한 놈이 화학조미료라는 말을 한 거야. 화학조미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석유에서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석유로 만드는 거. 조미료는 석유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요만한 500g짜리 하나, 300g짜리 하나 이런 게 1,000만 원 해야 돼. 석유에서 만들면. 지금은 어떻게 만드냐면 대장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콜라이라는 대장균이 있는데 그거를 이만한 큰 통에다가 대장균을 잔뜩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대장균을 유전자를 바꿔. 그래서 이 대장균이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똥을 싸는데 뭘 만들어내는데 그 만드는 거를 MSG를 만들게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얘들을 그냥 이 큰 통으로 그냥 수백 개를 만들어 놓고 이걸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걸 지가 먹을 걸 먹고는 전부 MSG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를 다 수거해서 쓸데없는 거 버리고 그거만 골라내서 만들어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먹는 조미료예요. 전 세계적으로 조미료가 몸에 해롭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 하도 그렇게 둘이 싸우면서 화학조미료라고 하도 지랄들을 해놔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이게 인식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 조미료 파는 회사만 돈을 더 벌어. 왜냐하면 미원으로 팔면 500원밖에 안 하는데 이름을 바꿔요. 연두니 무슨 뭐 물에 녹여가지고 팔아. 물에 녹인 게 그게 무슨 뭐 돈이 더 들어? 돈 더 안 들잖아요. 그걸 물에 녹여가지고 훨씬 비싸게 파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머릿속에 조미료가 나쁘다고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비싼 걸 사가지고 먹어. 바보 아니야? 바보. 우리 집에는 식탁에 그냥 이렇게 미원이 있어요. 그래서 국을 끓여서 국이 맛이 없네. 미원을 넣었어. 그렇게 먹는 거라고. 짜장면 집에서 미원을 많이 써가지고 저거 짜장면 먹으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죠? 짜장면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아직 멀쩡하잖아.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짜장면을 먹어요. 얼마나 맛있어. MSG가 안 들어가면 맛대가리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해도 김장할 때 미원 얼마나 많이 넣어요? 넣어 안 넣어? 안 넣어요? 그 집 김치는 맛대가리가 없어. 진짜예요. 이 MSG가 문제는 뭐냐면 재료가 신선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넣으면 맛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신선한 재료로 만들면 맛이 더 좋아지지만 신선하지 않은 걸로 만들어도 맛이 좋아지니까 이걸로 폭리를 취할 수가 있어. 음식하는 사람들이 시원찮은 거 갖다가 재료 넣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 해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MSG가 나쁘다는 생각은 빨리 버려요. 전 세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MSG는 해가 없습니다. 섭취량에 관계없이 먹을 수 있는 첨가물입니다라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써 있어요. 하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이해가 많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뒷구멍으로 하지 말고 그냥 앞에서 넣고 먹으라고. 아니 짐작하는 거지. 그 뒷구멍으로 맨날 넣었잖아. 모르게 넣고는 안 넣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대놓고 하시라고. 저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조미료를 거스름돈 없으면 그걸로 줘요. 그냥 그걸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하니까 필요하니까. 여러분은 이제 알았으니까 대놓고 먹으라고. 대놓고 김장할 때도 막 버무려 가지고 다 넣고 그래야 맛이 나는데
자, 그 다음에 뭐야? 짜게 먹지 마라. 다음이 탄 거 먹지 마라. 탄 거 먹지 마라. 고기 굽다가 타잖아. 그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것보다는 수육으로 이렇게 삶아 먹는 걸 많이 먹었어요. 그죠? 그 삶아서 이렇게 아주 야들야들하게 삶는 방법이 좀 있잖아. 이게 그냥 삶으면 야들야들해지지가 않더라고. 돼지고기도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야들야들하게 잘 삶아야 돼. 그래서 또 기름이 약간 들어가야 그게 또 야들야들하고 그 입에 들어가면 아유 꼭 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직화구이라고 우리는 또 숯불 같은 데다 구워 먹는단 말이지. 또 뭐예요 이거 판때기 프라이팬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굽잖아요. 그러면 타요. 한쪽이 타면 어떻게 고기를 가위로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잘라요. 아깝잖아 고기인데. 근데 그 탄 부위는 있잖아요. 그 탄 부위만이 아니라 그 안쪽으로까지 다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안쪽에 다 발암 물질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끝에 그 껍데기만 이렇게 잘라갖고 먹어서는 암 물질이 나한테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탔다 그러면 그 부위는 싹둑 잘라서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한 점 더 먹으려고 거기다가 기름이 이 밑에 불에 녹아서 떨어지잖아. 예. 그죠? 그럼 거기서 연기가 나죠. 이 연기가 다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이 연기가 나서 그게 다시 고기에 그 연기가 붙고 그걸로 또 고기는 잘 구워졌다고 해서 그걸 잘라 먹는데 그 연기가 나는 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서 탄 연기가 이게 다 발암물질. 그러니까 연기 안 나게 구워 먹어야 돼. 여러분이 구워 먹을 때 프라이팬으로 해서 안 타게 구워 먹는 정도가 구워 먹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불에다 구워 먹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가 않아요. 에어프라이어는 어떻습니까? 에어프라이어 괜찮아요. 에어프라이어. 근데 너무 태우면 안 돼. 에어프라이어. 너무 돌리면 그 딱딱하게 단백질이 완전히 다 뭐가 되지? 쪽쪽 과자 같이 돼 버려. 그래서 그거 좋지 않아요. 하여튼 탄 음식은 여러분한테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식사를 하러 가고 뭐 누구랑 회식을 하러 갈 때는 수육집으로 가시라. 수육집. 그다음에 닭도 튀긴 거보다는 뭐가 좋아요? 삶은 거. 삼계탕. 삼계탕, 백숙 이런 게 좋다고. 거기다가 뭘 넣어야 돼? 황기를 착 넣고. 그죠? 인삼보다 더 좋아 황기가. 황기가 우리가 연구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황기가 그 안에 있는 성분 중에 한 성분이 우리 세포의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꼬다리에 붙어 있는 건데 이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이 꼬다리가 줄어들어요. 이게 줄어들면 이제 죽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황기에 있는 성분이 이 꼬다리를 늘려줘. 그래서 유럽에서 이게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황기를 막 먹으면 안 되고 황기를 그 백숙할 때 잘 넣어서 거기서 나온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 잡수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술은 좀 그만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어차피 연세가 드시면 술 먹는 것도 줄죠, 그죠? 왜냐면 그 다음 날 죽었는데 뭐 그렇게 한 번씩 괴로우면 우리가 빨리 몸에 있는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덜 먹어라. 우리 할아버지가 99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평생이 하루에 맥주 한 잔이에요. 근데 맥주는 이렇게 따라 놓으면 한 잔 따르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 안 먹으면. 근데 꼭 한 잔만 잡수는 거야. 나머지를 누가 먹어요? 내가. 할아버지 있는 데서 누가 먹냐고. 그래서 한 잔 따라서 먹고 땡이야. 늘 그렇게 맥주를 한 잔씩 잡섰어요. 근데 그 양반도 우리 할아버지도 95에 위암이 생겼어. 위암. 근데 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위암은
암세포도 늙어가지고 막 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수술도 안 하고 가만 내버려두고 약도 안 주고 그냥 5년을 있다가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도 위암 비슷하게 뭐가 생겼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껍데기에만 있어가지고 껍데기만 이렇게 수술은 안 하고 내시경으로 이렇게 떼냈는데 뭐 지금도 너무너무 멀쩡하시니까 그뭐 추어탕을 드셨다가 갈비탕을 드셨다가 하여튼 뭐 재미나게 잘 드셔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기야. 운동하기. 운동해요 안 해요? 해요. 무슨 운동? 걷기 운동. 왼발 걷기. 어디서 해요? 우리 동네에서 독립문역. 독립문역에 걷기 하는 데가 있어요? 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러고. 아침에 요가 운동 1시간씩 하거든요. 요가 좋아요. 뭐든지 해야 돼.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맞는 거는 나만 알아. 나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별로다. 나는 뭐 꾸리고 쭈그리고 이러는 거 별로다. 막 뭐 드는 거 별로다. 이런 그런 건 안 하고 내가 할 만한 운동을 찾아서 해야 돼. 그 대신 조금 힘들게 해야 돼. 힘들게. 약간 힘들게. 예?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만 약간 힘들게. 그래야 밤에 잠을 잔다고. 몸이 힘들어야 밤에 잠이 와요. 근데 몸은 하나도 안 힘들고 잠만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중에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왜 잠을 못 자?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는데 뭐 잠이 오냐고.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은 막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돌고 뭐 몇 층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다람쥐 새끼같이 그냥 뭐 얼마나 돌아다녀. 근데 여러분은 안 돌아다니잖아. 그리고 지하철에서 걸어가는 거 보면 다 이렇게 걸어. 이 사람이 한 3명만 서 있으면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야지. 다 막고 빨랑빨랑 걸어다녀야 돼요. 걸을 때는 평지다 그러면 걸음의 핵심은 뭐냐? 엄지발가락이야.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을 앞으로 내밀 때는 들어. 신발 안에서 들어. 그다음에 뒤꿈치가 닿고 발바닥이 닿고 마지막에 어떻게 엄지발가락으로 밀어야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밀면서 걸어다니면 걸음이 빨라져요. 빨라진다고. 엄지발가락을 밀면. 근데 엄지발가락을 안 하고 어떻게 발바닥이 그냥 다 가던지 말던지 나는 모르겠다. 엄지발가락으로 밀고 다녀야 돼. 발바닥을. 하셨어요? 예. 집에서는 뭐를 해?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바닥에다가 수건을 하나 깔아놓고 수건을 발로 줍는 거야. 발가락으로. 네? 발가락으로 줍는 거야. 이걸 발가락으로 못 주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건을 깔아놓고 발바닥으로 주워서 올려. 주워서 내 손으로 가져올 수 있게. 이 쥐는 힘을 만들어야 돼. 발가락에. 걸어다니는 거는 발가락부터 시작이고 발가락이 최고예요. 엄지발가락. 그래서 이거 쥘 때도 다 엄지발가락이 주로 쥐지 이 나머지 발가락은 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으로 수건을 잘 쥘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피는 연습도 해야 돼. 발가락을 휘고 오므리고 이거를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앉아있을 때. 집에서 얼마나 쉬워요. 수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수건을 사드려야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접종을 해야 돼. 예방접종. 여러분 예방접종 많이 했죠? 네. 폐렴 받았어요? 네. 근데 폐렴은 65세 이상이면 보건소 가서 하나씩 놔줘요. 무료로 놔주는 게 있잖아. 그것만 맞아갖고는 안 되고 병원에 가서 그거 말고 또 다른 폐렴 예방접종을 하나 더 해야 돼요. 뭐라고요? 뭐냐고요? 병원에 가면 알려줘요. 어느 병원에 가도 다 알려줘.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걸 받았다 폐렴.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야. 하나를 더 해야 돼. 병원에 가서 하나를 더 맞는다. 그건 병원에 가면 병원이 다 알려줘요. 나 폐렴 접종 좀 하러 왔어요. 난 나이가 65이 넘어서 그 보건소에서 받는 걸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 놔주세요. 하면 딱 놔줘.
폐렴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폐렴이 무서우니까 국가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안 된다 이거야. 반드시 가서 맞아라. 그럼요, 병원에서 맞은 건 한 번 맞아요. 요새 한 번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 포진 주사가 있어요. 대상 포진 주사. 대상 포진 주사도 막 그 동마다 구마다 막 무료로 놔주는 게 있어. 그거는 효과가 얼마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없어져. 그래서 막 그걸 놔주는 거야. 그 없어지는 주사니까. 근데 진짜는 병원에 가서 2달 간격으로 2번을 맞아야 돼요. 2달 간격으로 2번 맞아야 되고 비싸. 한 번 맞을 때 뭐 한 20만 원 가까이 해요. 비싸. 근데 이걸 2번 맞으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대상포진이 예방이 돼요. 딱 2번 맞으면 죽을 때까지 예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대상포진 2번 맞는 주사 놔달라. 2번 맞는 주사 놔달라고 해야 돼. 한 번 맞는 거 말고 2번 맞는 주사를 놔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셨어요? 예. 또 무슨 주사가 있지? 예방접종에. 그 다음에 파상풍 주사가 있어요. 파상풍 주사. 파상풍 주사 중에 그 100일에가 같이 붙어있는 파상풍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요즘에 이 병원에 가면 T뎁이라는 주사가 있어요. T뎁 주사를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가서 하면 그게 이제 파상풍도 예방이 되지만 백일해라는 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백일해를 왜 예방해야 되냐면 백일해가 없어졌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다가 꼬맹이들한테 자꾸 생겨. 근데 이건 굉장히 전염성이 세고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백일해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걸리면 막 사람 막 죽어. 근데 어른은 표시가 안 나. 애들만 자꾸 걸린다고. 내가 백일의 균을 갖고 있으면 내 손자 손녀 보다가 걔들이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를 본다 그러면 무조건 이 주사를 맞아야 돼. 이 주사, 이 예방 접종을 맞아야 돼. T뎁. T뎁. 영어야 영어. T뎁. T뎁.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유 굉장히 유식하신 어르신이 오셨네. 아니 나보다 더 유식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의사가 말할 거예요. 하여튼 그 주사를 꼭 맞을 필요가 있어요. 나이 들면 예방 접종을 순서대로 잘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성병 예방은 뭐 다 그만두고 암 검사를 받아라. 여러분들 이제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주죠. 예? 홀수가 생기는 해에 홀수인 사람들이 가서 받고 짝수인 때 또 짝수인 분들한테 해주잖아요. 이 예방 그 검사를 전 세계에서 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검사는 무조건 가서 받는다. 그 해에는 반드시 가서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이 검사를 꼭 한다. 그건 5대 암이에요. 5대 암만 봐주는 거예요. 다 봐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 5대 암도 공짜로 해주잖아요. 그죠? 여자 같으면 유방암, 자궁암, 폐암, 간암, 위암 이렇게 5개를 해주는 거예요. 남자들도 비슷하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장암은 70살이 넘으면 검사를 안 해주죠. 병원에서 안 해주죠. 근데 이제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이제 80살까지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기는 한데 왜 안 해주냐면 70살에 대장암이 걸려도 사는 게 안 걸린 사람이나 걸린 사람이나 사는데 별 지장도 없고 걸리는 사람이 안 많더라. 그래서 안 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70인데 너무 젊어. 그죠? 70살이 옛날 70살이 아니야. 지금은 곱하기 0.7을 하라는 거예요. 77에 49, 49살인 거야. 우리가 어릴 때는 동네 50이 넘으면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50 넘으면 뒷짐지고 에헤 이러고 다녔어. 그러다 환갑이 되면 막 그 동네에서 잔치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했죠. 지금 환갑 지났다고 잔치하는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이가 젊어졌다. 신체적인 나이가. 왜 여러분들은 예방접종도 잘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렇게 심각한 뭐 전쟁을 겪는다든지 하는 일이 그 이후로 별로 없었다 이거야. 그 어릴 때는 겪었을지 몰라도 그 성인이 되는 그 시기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이 굉장히 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살던 때랑 비교하면 세수물도 세수하는 비누도 뭐 샴푸도 목욕하는 횟수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잖아요. 예. 그죠? 화장실 가는 화장실 문화도 달라지고 옛날에 똥통이라고 아이고 참나 뭐 빠진 사람도 있고 엄청 많았지 그런 게 그죠? 그리고 또 그 똥물을 또 먹은 사람도 있어 옛날에 그 붓기 뺀다고. 어? 아유 참나 똥 얘기하니까 또 할 얘기가 많으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병도 안 생기고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됐다 이거예요.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으로 뭐가 있냐? 불량식품이 있어. 불량식품. 세계 10대 불량식품 이런 게 있어요. 그 불량식품을 이제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량식품을 자꾸 먹으면 내 몸이 나빠지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좀 그만 팔으라고 그러고 막 그거 막 뭐라 그래 조사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많이 먹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불량식품 쫀디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때 맨날 해먹던 게 오징어 게임에 나와갖고 세계적으로 그냥 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달고나가 서울만 달고나지 딴 데는 다 이름이 달라요. 지방마다 이름이 다 달라. 그거를 탁 판에다 떨어뜨려 가지고 꾹 눌러서 그 모양새대로 띄느라고 아유 참 그때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재미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자고요. 10대 불량식품 1번이 튀긴 거야. 튀긴 거.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고 하잖아. 네?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고 그래요. 왜 그래도 가죽이잖아. 가죽. 튀겨놓으면 기름이 들어가면 다 맛있는 거야. 그 튀긴 것 중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냐면 과자야. 과자. 여러분의 과자를 이 종이 위에다 올려놓고 뚜껑을 이렇게 닫고 한번 꾹 밟아봐요. 다 기름이야. 근데 그 맛있잖아 과자가. 그러니까 과자를 자꾸 드시죠. 근데 그게 다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튀긴 음식을 좀 줄여라. 새우튀김 맛있죠, 그죠? 껍데기 옷은 다 벗기고 알맹이만 잡수라. 알맹이만. 에? 남들이 뭐라고 하면 야, 나 오래 살아야 돼.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껍데기 다 벗기고 알맹이, 새우 살만 잡숴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써 있지만 또 나오죠. 나쁜 음식, 소금에 절인 거, 염장 음식. 우리가 젓갈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이제는 젓갈을 먹는데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도 오징어 젓갈 요만큼 비싸니까 좀 코딱지만큼만 내놓고 많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집에서 먹지 않으면 많이 먹지 않더라고. 자, 그 다음이 세 번째가 가공한 육류 제품이에요. 소세지, 햄 이런 거야. 저게 참 먹기는 좋죠.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거 싫어하는데 기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저게 기름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근데 돼지를 통째로 다 갈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도 내장도 다 같이 섞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피해야 돼요. 왜냐면 저건 통조림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보관을 오래 해야 되니까. 고기는 보관이 오래 안 되잖아요. 저거는 보관을 오래 해야 되니까 뭐를 넣어? 보관이 되는 방부제를 넣는다고. 그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으면 몸이 손해본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덜 잡수는 게 좋고 신선한
육류를 그냥 드시는 게 낫다. 말한 과자가 기름과 똑같고 튀김과 똑같고 탄산음료 이거 그만 먹어라. 탄산만 들어있는 게 있어요. 탄산만 아무 맛도 없고 그 가스만 나오는 게 있어.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 근데 거기에 당분이 들어간 게 있어. 그 당이 전부 옥수수당이라는 걸 넣는데 그 첨가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좋지 않아요. 안 쓰여. 전부 다 배에 가서 이렇게 배 중부지방을 만들어. 네? 그러니까 그건 될 수 있으면 먹지 마라. 근데 뭐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인간이 나는 매일 콜라를 5잔씩 먹고 햄버거를 몇 개씩 먹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워런 버핏이라고. 아주 뭐 진짜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그 양반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사람. 근데 입맛은 아주 완전히 애기 입맛이라 맥도날드에 가서 어린이용 햄버거를 하루에 몇 개씩 먹고 콜라를 몇 잔씩 먹는 거야, 이 사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콜라가 있어요. 버튼을 딱 누르면 콜라가 튀는 거야. 콜라를 딱 대령해야 되는 거야. 콜라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미국의 소아과 의사가 아기가 설사를 막 해가지고 거의 뭐 죽게 되면 병원에 오면 아직 걸어다니고 입으로 먹을만 하면 처방을 뭘로 했냐면 우리가 어릴 때 유명했던 크래커 이름이 뭐예요? 미국 크래커. 그래서 그 소아과 선생님 처방이 크래커 앤 코크야. 콜라랑 크래커 먹여라. 그렇게 하면 크래커가 짭짤한 크래커 있잖아, 얇은 거. 리치 앤 콕 이렇게 해요. 그 리치 크래커에 붙어있는 소금하고 콜라에 들어있는 당분으로 애가 좋아지니까 그거 먹이라 이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뭐가 됐냐면 일본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 포카리 스웨트를 만들었어. 그 포카리 스웨트 안에 소금과 당분과 전해질이 들어있어요. 그 설사할 때는 그거 먹고 그냥 참는 거야. 제일 훌륭한. 그게 이제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스포츠 음료라고 게토레이를 만들어요. 그게 다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엉뚱한 놈들이 먹는 거지. 하여튼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 다음에 간편식품 이제 레토르토 식품 우리가 많이 먹는 거예요. 집에 가서 3분 카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라면, 컵라면 뭐 데펴서 먹는 거 많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아들놈도 저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가 있더라. 무슨 곰탕부터 시작해서 된장국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보관할 때 이것도 보관을 오래 하려니까 그 보관용 물품들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끓여 먹는 게 가장 좋은데 너무 귀찮으니까 안 하잖아요. 이 더운데 불 앞에서 서서 곰탕을 끓이고 있어봐. 미칠 노릇이지 미칠 노릇이야. 응? 땀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국그릇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게 싫어서 이렇게 변하기는 했지만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신선한 것들로 먹어라. 더더욱이 저 안에 들어있는 채소는 몇 달이 지났는지 1년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있잖아. 유통기한이 보통 1년 정도 될 거예요. 그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걸 내가 1년 후에 가서 먹는 거 아니야. 네? 물론 꺼내서 썩지는 않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죠? 여러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외할머니 집이 영동이야. 영동, 충북 영동. 근데 거기 가면 고염이라는 게 있어요. 고염. 알아요? 고염? 감같이 생겼는데 요만해요. 근데 그거를 다 따가지고 이만한 장독 안에다 다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조금 사가 시간이 지나서 겨울에 가면 요걸 퍼서 이제 먹는 거야.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이렇게 돼서 90도
이러고 장독대를 가서 그걸 퍼다가 손자라고 나를 주는 거야. 얼마나 맛있어요. 어?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한테 지금 뭐 샤베트를 먹느니 아이스크림을 먹느니 이런 것보다 훨씬 좋지. 근데 지금 고엽나무가 없나 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고엽나무가 그게 참 괜찮았는데 요새는 어디 가서 먹어볼 수가 없어. 전부 그냥 대왕 감나무. 감이냐고 그냥 내 머리만한 감이 감나무. 대공감. 왜 이렇게 그렇게 커지기만 했는지를 모르겠어. 배봉이니 무슨 뭐 요만한 그 고엽나무가 꽃은 감하고 비슷하게 꽃이 요만하게 이뻐. 그런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런 걸 잡수라고 그런 걸. 그 다음에 통조림도 좋지 않다. 요즘에 이제 뭐 삼치. 우리 때는 어릴 때 꽁치 통조림이 많았잖아요. 그죠? 고등어 꽁치 통조림 그걸 참 많이 먹었죠. 보일드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넣으면 김치 몇 조가리만 넣어도 뭐 기가 막힌 김치 그 꽁치 찌개가 되고 그거만 있으면 맛 없어지는 게 없어. 그 안에 조미료가 얼마 많이 들고 그 안에 또 그 첨가물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거만 있으면 신나지 진짜. 그리고 뼈다구까지 다 먹어도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직접 만약에 끓이면 꽁치 그 뼈 가르느라고 그거 얼마나 먹기가 어려워. 근데 그거의 해가 뭐냐면 이 통조림이 찌그러진 게 있어요. 운반하다가 찌그러져. 그러면 그 찌그러질 때 통조림 안쪽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해. 왜냐하면 쇠잖아. 쇠가 녹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코팅을 하는데 이게 찌그러지면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세균이 들어가. 먹을 게 잔뜩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세균이 거기 들어가서 독을 만드는데 그게 아주 센 독이에요. 보툴리누스 톡신이라고 해서 그거 먹으면 그냥 거의 사람이 죽는 거야. 그리고 독은 아무리 끓여도 안 없어져요. 세균은 죽는데 독은 안 없어져. 그러니까 통조림은 찌그러진 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찌그러진 통조림을 팔아도 안 되고 그걸 사와도 안 돼요. 찌그러진 것은 하여튼 찌그러진 놈은 절대 안 먹는다. 그 다음에 설탕에 절인 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청을 담는다고 엄청 해대지. 고만 좀 하라고 고만 좀. 그거 해서 뭐 잠깐 질문 있어요. 아니 저기 햇반 있잖아요. 햇반 누룽지가 있고 햇반 있는데 그거 그냥 뭐 마트 같은 데 어디 가면 잔뜩 싸는 거. 우리 집에도 잔뜩 쌓여 있어요. 네? 햇반 그 이런 거 많지. 햇반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제 그 정도 먹어요. 시에서 검은 쌀 서리태 햇반이라는 게 있어요. 검은 콩이 잔뜩 들어갔고 쌀도 검은 쌀이 잔뜩.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해요. 그 아버지가 후회하는 게 그거야.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밥솥을 고치러 다녔는지 모르겠다. 어? 이렇게 좋은 밥이 있는데 세상에 내가 밥솥 안 된다고 그냥 그걸 들고 여기저기 고치러 다니는 게 너무 후회된다고. 야 아들 너도 좀 사 먹어라야. 어? 밥국 많이 먹고. 근데 그 유통기한이 5개월, 6개월, 7개월 된 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싫으면 해 드시고 그냥 편한 게 좋으면 그냥 잡수고. 아 들어오면 딴 사람 나눠줘요. 아 먹어도 되지요. 먹어도 돼요. 그리고 옛날에 절밥이라는 게 있어요. 절밥. 절에 가면 밥이 그냥 막 때깔이 엄청 좋잖아요. 그 쌀을 좋은 걸 써서 그런 줄 알았어 저도. 근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처음 이제 우리 집 바로 뒤에 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밥하는 게 달라. 밥을 어떻게 하냐면 한번 해요. 그래서 그 밥을 소쿠리에다가 다 펴. 그래서 햇볕에다 다 말려. 그럼 다시 쌀이 되잖아. 그죠? 밥이 됐다가 다시 쌀이 돼. 그럼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시 밥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막 껍데기는 바짝바짝바짝하고 입에 넣으면 막 그냥 꿀꺽꿀꺽 넘어가. 너무너무 맛있어. 그렇게 만든 게 햇반이에요.
햇반을 한번 해서 밥을 해서 거기다 넣어줬잖아. 그걸 다시 렌지에 돌려서 다시 밥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2번 한 밥이 되고 그게 우리가 집에서 하는 밥보다 훨씬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혈당이 금방 올라가. 혈당이 금방 올라간다고. 그래서 혈당 안 올리려고 서리태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냉동 간식,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뭐 얼려놓은 거 많아요. 냉동 만두. 내가 제일 잘 먹는 냉동 만두. 이런 게 참 많아. 우리나라에 너무 편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쿠팡에 가면 막 없는 게 없어. 그냥 쿠팡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치면 그냥 바로 나와. 바로. 아니 이놈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만들어놨지? 다 나와. 제가 요새는 콩국을 그렇게 먹어요. 콩국. 서리태 콩국. 그걸 이렇게 팔아요. 병에다 담아가지고. 저는 원래 이 콩국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콩국수는 갈고 잘 갈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채로 쳐야 꺼끌꺼끌한 게 없어지잖아요. 옛날에는 나는 이게 채로 안 쳐가지고 꺼끌꺼끌한 게 있으면 목에 걸리는 사람이야. 그게 걸려. 그래서 아유 뭐 이렇게 콩국을 만드냐고. 근데 요즘에 제가 시키는 그 서리태 콩국은 그런 게 없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잘 사 먹어요. 쿠팡에서. 그 다음에 숯불구이 아까 말했죠. 탄 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숯불구이는.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해가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암 효과가 있는 10대 항암식품을 여러분이 자주 먹어라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낼 건데 이건 여러분이 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10대 항암식품인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게 많다고 자꾸 나한테 물어봐. 왜 우리나라 게 그렇게 많냐? 우리나라 게 아니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런 걸 많이 먹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 마늘은 이건 뭐 식재료로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든 다 들어가. 외국 쌈장인데 오고. 아이고 그럼요. 생으로 먹어도 얼마나 맛있어요.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뭐라고 하든 말든 뭐 내가 맛있는데 뭐 먹어야지. 흑마늘도 좋고 생마늘도 좋고 뭐 다진 마늘도 좋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되고 시금치가 2종류가 있어요. 2종류. 우리가 옛날부터 먹던 뿌리가 빨간 거 이파리가 이렇게 쫙 펼쳐진 이런 시금치가 있고 이파리가 길고 약한 게 있어요. 이건 서양 시금치고 바닥에 딱 붙어서 뿌리가 빨간 건 우리나라 시금치야. 그래서 이 빨간 시금치는 약간 쫄깃쫄깃하고 이 길다란 시금치는 쫄깃쫄깃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사실 요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 근데 시금치는 참 좋다. 시금치 참기름에 살살살 이렇게 깨소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얼마나 맛있어. 그죠? 열심히 좀 드시라 이거야. 그 다음에 토마토는 살짝 끓는 물에 넣었다 꺼내서 껍데기를 까고 먹으면 제일 좋다. 그게 가장 잘 먹는 방법이다. 아니 그 생으로 먹는데. 아 생으로 잡싸요. 뭐 먹지 말라고 내가 언제 했어요. 먹어도 좋은데 더 잘 먹으려면 그렇게 해서 먹고 더 잘 먹으려면 올리브유를 프라이팬에다가 조금 넣고 올리브유가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 방울토마토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조금 익혀서 먹어라. 그 올리브유랑 같이. 그러면 더 좋다. 귀리는 사실 뭐 요즘에는 귀리 보기가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 돼요. 없어도 되고. 많이 없는데. 견과류를 꼭 먹어라. 견과류. 근데 견과류는 또 이가 시원찮으면 또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견과류를 이렇게 부셔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한 팩씩 돼 있는 걸 여러분 집에 많이 갖고 있잖아. 그걸 그냥 먹지 말고 이가 시원찮으면 부셔. 그 안에다가 넣고. 봉지를 따지 말고 그 뭐야 칼 등이나 뭐 이런 걸로 부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부셔지면 그거 먹으면 이가 시원찮아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머리를 써서 잡수면 되고 포도주를 먹어라 그러는데 이건 또 필요 없고 포도 껍데기를 먹어라. 포도 껍데기가 중요한 거예요. 포도는 알맹이는 전부 다 당분이야. 그 알맹이는 다 빼고 까만 껍데기를 먹어라. 안 넘어간다고요? 가라.
가는 거 있잖아. 요즘에 집에 그런 거 다 많잖아요. 가는 거. 그거 포도 한 송이에서 껍데기 나와봐야 얼마 안 돼. 그거 휘휘 갈아가지고 나 혼자만 먹으면 되지. 옆에 놈 줄 게 뭐 있어? 나나 먹으면 되지. 아유 참나. 너는 알맹이나 먹어. 내가 까줄게. 아예 까줄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다음에 브로콜리도 생으로 먹어도 되고 데쳐서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연어가 좋다. 이 연어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연어는 바다에서 나는 거잖아요. 민물고기도 있잖아. 뭐 있어요? 붕어, 잉어, 뭐. 민물고기. 연어가 민물에 사는 걸 뭐라 그래? 송어? 마을 갖고가 송어인가? 예, 성호가 송어가 그거예요. 바닷고기가 바다로 못 가고 그냥 민물에 살게 된 놈이 송어야. 그러니까 송어를 먹으나 연어를 먹으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열심히 잡수라고. 맛있어요? 블루베리는 뭐 이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블루베리가 비싸요. 그죠? 비싸. 그러니까 이 좀 상한 블루베리는 안 되지만 이렇게 좀 싼 블루베리 좀 찾아가지고 냉동 있어. 냉동. 냉동 블루베리 있어. 우리 아들놈도 그러더라고. 냉동 블루베리를 사다가 냉동실에 딱 넣어놨다가 그걸 꺼내서 그 왜 그 채반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꺼내. 그러더니 물을 틀어놓고 거기다 한참을 놔두는 거야. 그럼 이 냉동 블루베리가 녹잖아. 금방 녹아요. 그렇게 해서 먹더라고. 그놈이 아주 머리가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녹차가 있어요. 녹차. 이 녹차를 이렇게 우려내서 먹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 이파리를 갈아 놓은 게 있어요. 녹차 이파리 갈아 놓은 거. 그것도 다 찾아보면 다 팔아. 말차도 좋고. 말차는 일본에서 지금 난리가 나서 말차를 못 사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일본은 지금 말차 나라가 됐어. 말차. 근데 우리는 녹차 가루를 삼겹살에도 뿌려 먹고 밥할 때도 넣어 먹고 뭐 반찬할 때도 뿌려 먹고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차로 끓여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예. 어떻게 오늘 재밌었어요? 유익했습니다. 유익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10년에서 15년만 있으면 여러분이 몇 살 산다고요? 300살. 300살 살 거니까 그때까지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오 박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모두 끝났는데요.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눠주는 거 설문조사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박사님. 중을 갖다 주. 끝내.